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 47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난데없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으로 투자자들을 참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긴장감이라는 것이 사실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는 것을 서방 지구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 대한 전쟁이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언제 터질 일이긴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했고 또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의 즉각적인 대응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란을 고통스럽게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지구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 폭넓게 가져가겠다고 선포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이란 생산의 원유에 대한 제재,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어떤 조치들이 더 강력하게 혹은 추가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요. 그것은 좀 더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전포고에 대해서 이란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 친절하게도 이란의 이익에 바라는 어떤 작은 행위에 대해서라도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세계 정세입니다. 이러한 오가는 행위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아이들 장난과 뭐가 다른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 가운데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바로 경제 그리고 투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아이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다툼으로 인해서 유가는 고공행진을 또다시 시작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물가에는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비둘기에 근접한 발언을 하고 그리고 또 비록 최근 나온 CPI 등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음에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고 발언했던 파월이 어제는 현재 인플레이션 완화 확신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현재 금리 유지가 가능하다. 배바적 발언으로 전환을 한 이유가 있을 텐니다. 바로 파월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 경계감을 제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디지털 금이라고 평가받기 시작한 비트코인이라도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의 포지셔닝의 도입을 앞둔 것이지 해당 포지셔닝의 안정적 도입이 아닌 만큼 이런 불확실성 속에는 출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과거 같았으면 더 큰 낙폭이 있었을 텐데 현재의 낙폭은 6만 달러 선의 지지선으로 하락폭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응들이 또 장기화되면 이로 인한 투자 시장에 주는 영향도 적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중동 지역으로만 확산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이 좀 더 개선이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도 다시금 활발하게 시작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공급량이 줄면서 시장의 활성화가 다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냐 사실 그런 부분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 전만 해도 6월에 대한 금리 인하가 금리 동결 가능성보다 소폭이나마 높았었는데 지금은 6월 금리 동결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7월에도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가서야 25bp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시장 예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호재와 연동이 되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화랑을 보여줄 시기는 그래도 더운 여름은 지나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자본 유입의 제한 그리고 수수료 경쟁력 때문이라고 보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 경쟁력 부분을 사실상 운용기관이 유동성 있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중국 자본의 유입이 가능하게 되어야만 그 시장이 미국 현물 ETF 시장에 준 영향력만큼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홍콩을 시작으로 점점 다른 국가에서도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라서 이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트랑글로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리플의 페이먼트, 즉 ODL을 통한 송금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오늘날의 리플의 파트너십이나 ODL 유틸리티 사용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 트윗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규제 때문에 크라켄이나 바이낸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장외 거래를 통해서 XRP를 매입한다. 장외 거래는 거래소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리플의 파트너십에 의한 XRP 수용이 XRP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XRP 전송에 의존하는 송금의 그 볼륨이 증가하면 금융기관들은 장외 거래뿐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른 루트들을 통해서도 XRP를 매입하기 시작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현재 다양한 파트너십 등이 궁극에는 우리가 보는 XRP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공급량과 그리고 XRP에 의존하는 송금량의 증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보고요. 그런 시기를 대비해서 전통금융기관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뒤늦게나마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로 결정한 것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트랑글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플 페이먼트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도 같아 공유 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트랑글로가 송금 결제에 필요한 양을 리플 페이먼트에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리플 페이먼트에 의해서 적절한 요청량이 트랑글로 계정으로 전송이 되고 트랑글로는 이를 송금을 사용하고 리플은 이에 대해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이 대략적인 프로세스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